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떨어질 때를 기다리시나요? 부동산 판에서 기다리는 자는 99% 실패를 해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내 집 마련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오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세 사기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는 여러분들은 집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틀려먹은 생각이고요. 집주인한테 집을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사기당할 일이 없죠. 돈 빌려주는 입장이 되면 사기를 당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제일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돈을 번다, 은행빚을 갚는다, 하락을 기다리는 건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대표적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돈을 번다의 돈과 돈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돈을 번다는 말은 이 돈과 앞에 있는 돈과 뒤에 있는 돈은 같은 돈이 아니죠. 아닙니다. 앞에 있는 건 자산이고요. 뒤에 있는 건 여러분 생각하시는 돈이 맞아요. 앞에 있는 건 자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돈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산 투자 같은 거죠. 옛날 1986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은 이만큼 올랐고 아파트는 이만큼 올랐고 그렇죠. 예금은 이 정도 되고 물가는 이렇다. 보통 이런 자산 투자 같은 건 물가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평균 뭐 3%, 2%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 한 2% 생각을 하셔도 보통 근데 3%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낮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산 투자 뭐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그러죠. 그러면 뭐 한 2억을 대출로 땡겨가지고 자산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물가만큼만 원래는 3% 계산하는데 저는 그냥 2%만 할게요. 그래도 얼마입니까 벌써? 이 자산 투자 소득을 근로소득이 따라잡는 가능성은 토끼 머리에 뿔이 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물레방아, 수레바퀴 자체가 사이즈가 아예 달라요. 이 자산 투자 소득과 근로소득은. 자산 투자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따라잡겠다는 건 근로소득이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뭐 언론에 나오는 무슨 S전자 부사장 뭐 이런 분들이 받는 한 6억에서 한 10억 이 정도는 근로소득을 버셔야 자산 투자 소득을 따라잡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산 투자 기간으로 따지면 2013년 16년까지 주식 투자를 했어. 그럼 요 면적만큼 그렇죠. 요 면적만큼의 소득이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아파트 서울 아파트라고 치면은 2004년쯤에 이제 저점을 찍었다가 2006년쯤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이걸 잡겠다고 이것저것 내놨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이때가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국민들의 이제 아파트에 대한 하락론이 광범위하게 굉장히 퍼졌을 때입니다. 잡히겠지. 잡히겠지 이후에 들어가셔도 요만큼 요 면적만큼 드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욕도 많이 먹고 요때 들어간 사람은 위너 취급을 받고 그렇죠. 그거는 요 부분까지는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2016년쯤에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에 한 8억짜리를 대출 그때는 60%였으니까 60% 대출 받고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따라잡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됐죠. 이미 이제 서울 아파트가 다시 이렇게 훅 빠질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순간 요 시점까지는 이미 요 단계에서는 이걸로는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오시지 않는 한 따라잡으실 수가 없다. 저 멀리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버스는 떠났다 그런 표현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그래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 아파트가 앞으로도 오를 거라 투자하시라 그런 말씀을 절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념만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산 투자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절대로 따라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가 2%, 3%, 뭐 저물가라 그래도 최소한 1.5% 뭐 이 정도. 그리고 아파트 값 같은 경우에는 네, 옆나라 일본의 그 30년 전처럼 흘러던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네, 일반적인 상황에선 자산 투자 소득을 근로소득이 영원히 이때까지 그래왔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그래왔어요. 대한민국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 착각하시는 부분에 이 앞에 있는 돈은 네, 뒤에 있는 돈과 다른 돈입니다. 굴러가는 수레바퀴의 바퀴 크기 사이즈가 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급을 논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런 오해를 약간은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큰 오해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은행빚을 갚는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흔하게 있죠. 300 벌어서 200 갚는 옆팀 김 과장. 그래서 뭐 욜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쓰럽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전 뭐 욜로를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가치관이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빚을 갚는다라고 했을 때 요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갚는 게 아니죠. 이 김 과장은요, 300 벌어서 200을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300 벌어서 200을 네, 자산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은행에 갚는 돈이 아니죠. 투자하는 돈입니다. 투자하는 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300 벌어서 200 갚는다 그러면은 예, 아파트니까 예, 아파트 예를 들면 아파트가 옆나라 일본의 30년 전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네, 은행빚을 갚는 게 아니죠. 자산 투자를 해서 네, 자산 소득을 네, 근로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소득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이건 갚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투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새로 올라가면 소득, 떨어지면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처럼 확 떨어지면 이 사람은 그쵸, 200을 갚는 걸 떠나서 영원히 네, 은행의 노예로 살겠죠. 네, 은행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긴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나라 일본같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사람을, 이 김 과장님을 안쓰럽게 생각하시려면 예, 이 300벌이니까 연봉 뭐 세금 같은 거 계산 안 할게요. 연봉 3,600만 원을 받는 김 과장님을 비웃으시려면 네, 자산 투자 안 하시는 분이 비웃으시려면 예, 그냥 간단하게 보수적으로 따져도 연봉을 6억 이상 벌으시면 네, 안쓰러워하실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안 그러면 배 아픈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건데요. 떨어지길 기다린다. 네, 때를 기다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말한 이 김 과장 같은 사람이 네, 되든 안 되든 나랑은 네, 상관이 없고 나는 때를 기다린다. 나는 하락할 것 같으니까 때를 기다린다. 그러면 내 통장에 예를 들게요. 내 통장에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1억은 그냥 계속 1억이고 나는 계속 1억을 가지고 있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죠. 이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도 투자를 하신 거예요. 기다린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도 투자를 하신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풋에다가 투자를 하신 거예요. 떨어진다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네,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 안에는 계속 1억이 있지만 만약에 일본 같은 하락이 일어나지 않고 얼마 전 뭐 서울 아파트 같은 이런 네, 떡상하는 상승세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 통장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무주택자예요. 집을 사고 싶어요. 나는 뭐 저쪽 뭐 산골에 오두막을 짓고 살아도 되는 안빈낙도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에 그래도 관심이 있고 하락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총알로 가지고 계신 이 1억은요. 이렇게 된 시점에 1억이 아닌 거죠. 숫자는 1억입니다만 1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기다린 게 아니고 풋에 하락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가만 계시다는 말씀이.
하락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상승했으니까 여러분의 1억의 가치는 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예요. 1억이 아닌 겁니다. 2016년과 2018년으로 계산을 하면요. 1억이 네, 거의 뭐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3천만 원. 여러분은 기다린 게 아니고 네, 투자를 하신 겁니다. 하락에. 풋에다가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른다, 내린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부동산은 그래서 심리입니다. 그래도 기회는 와요. 옵니다. 그러면 언제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죠. 뭐 부동산 유튜버 분을 다른 분을 예를 들면 뭐 수만 가지 그래프와 네, 각종 뭐 은행, 뭐 연구소 이런 데서 발표하는 온갖 자료들을 다 들고 오셔가지고 자자자자자자자자 절절절절절절 설명을 하시면서 하락장을 예측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많아요, 이런 분들. 합리적입니다. 이분들의 추론이 합리적이에요. 오른다, 서울 아파트 사라 하는 분들보다 이 사람들의 추론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네, 합리적인데 그러면 합리적이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이제까지의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뭐 16년부터 19년에 결과만 보시면 이분들의 예측대로 됐느냐 합리적으로 네, 대한민국 부동산판이 굴러갔느냐 하면 네, 일부는 맞은 적도 있겠지만 네, 틀린 적도 꽤나 됩니다. 그거는 뭐냐? 네,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심리. 크게 보면 뭐 대한민국 전토, 중간급으로 보면 뭐 시 단위, 작게 보면 동 단위까지 이 뭐 대한민국 국민, 이 시민, 동민, 네, 이분들의 군체의식 같은 거죠. 집단 군체의식 같은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집단 군체의식 같은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집단 군체의식을 네, 그냥 책상에 앉아 계신 분들이 뽑아놓은 그래프, 자료, 뭐 감정원 자료, 어디 자료, 은행 자료 이런 거 가지고 아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버시는 분들은 네, 지역만 놓고 보면 근데 지역만 놓고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어차피 특정 지역을 찍어서 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이 중요하죠. 뭐 나는 어느 동에 꼭 아니면 어느 시에 해야 되는데 네, 국가 단위가 뭐 어떻게 되고 저고 뭐 나라 단위로 물가가 떨어지고 뭐가 오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지역이 중요하죠. 그죠? 부동산으로 돈 버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렇게 막 분석 막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막 바람 잡고 이상한 약파리처럼 해가지고 막 소개료 받는 분들이 아니죠.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단연간 네, 계속 임장 나가시고 조사 나가시고 시장 가셔가지고 시장 아주 상인들 이야기 듣고 계속 소통하고 끊임없이 조사하고 그거를 이 사람들의 이 집단 군체의식을 피부로 계속 느끼고 연구해온 분들이 이분들이 부동산으로 성공을 해요. 이분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전문가라 그래도 고수분들은요, 그러니까 지 앞에 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요 숫자 그래프 아니면 뭐 약장수 이런 분들보다 고수분들은요, 아시죠? 심리를 봅니다. 지역의 심리를 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심리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지역이 관심 있는 지역이 하나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 하세요. 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가셔가지고 임장 조사, 시장 조사, 대화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런데 다 가보실 수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네, 심리전의 기술이 필요하죠. 심리전의 기술. 심리전에서는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죠. 심리전의 승자는 누굽니까? 네. 심리전의 승자는 어딥니까? 네, 소수. 심리전의 승자는 항상 다수보다 소수입니다. 소수 쪽에 쓰셔야 심리전에서는 승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수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예측은 불허합니다. 예측은 불허해요. 그러면 심리를 읽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고수들이 늘 하는 이야기.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네, 상승의 여지가 있다.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거꾸로 상승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뭐 시장 바닥에 나물 파는 할머니가 분양권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하락을 기다리던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까지 네,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떨어지겠네. 조심해야겠네. 이분들은 확정적으로 얘기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이랑 달라요.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런 분, 고수분들은 이러죠. 이제 주로 쓰는 표현이 조금 조심해야겠다. 좀 관망, 글쎄 살짝 좀 애매해. 이분들이 애매하다, 조심해야겠다. 이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리를 읽는 심리전의 기술. 근데 이 심리전의 기술도 이런 경험과 피부로 느끼는 이런 현장의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게 없이 심리전의 기술을 단순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죠. 그리고 이런 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정도 되겠고요. 왕도. 그렇죠. 왕도 되겠고요. 근데 불안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불안 요소는 항상 있어요. 여기에는 정부 정책,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필지, 어디를 규제를 할지, 어디를 풀어줄지는 국토부 장관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르죠. 정부 정책. 그리고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또 전매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거 김 과장이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지금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올라갔는데 지금은 올라갔어요. 한 2년 지나서 지금도 올랐습니다. 2년 전에 산 게 지금 뭐 한 4억 올랐어요. 그러면 배 아파하고 부러워하실 꼭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계속 오를지도 모르지만 전매 제한은 서울시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전매 제한이 풀렸을 때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닥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 전매 제한. 그러니까 이런 정부 정책, 전매 제한 같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죠. 대세 우상향하는 자산에 자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아파트 뭐 이런 게 되겠죠. 오피스텔, 상가, 레지던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안정적인 우상향 자산이 절대로 아니니까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상향 자산을 하시되 정부 정책과 전매 제한까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인구가 떡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거는 예측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쉐어하우스, 쉐어 오피스가 시장이 굉장히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건 확실한데 이 쉐어 오피스와 쉐어 하우스가 비율이 올라가서 떡상해서 이 부동산판이 다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때까지 가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공부하시고 시장 조사하시고 하시면서 체득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이 부동산판에서 하시는 오해, 일반적인 오해, 뭐 전세 이런 거, 그러니까 개념인 거죠.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은행 빚을 갚는다. 기다린다. 기다리는 건 그러니까 돈의 개념이 이거 앞에 돈은 자산이라는 거고요. 은행 빚을 갚는 게 아니죠.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것이고 하락을 기다리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락에 이것도 투자를 한 겁니다. 건 거예요. 돈을 건 겁니다. 풋에다가 걸은 거죠. 그러면 저희 이제 우리 2030 분들은 이 영상의 주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견을 억측에 근거한 단견을 말하는 이런 분들의 그런 거에 경도돼서 맹목적으로 맹신하시기보다는 스스로 나는 미래에 여기에서 정말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지역을 제가 아까 계속 시간 나실 때마다 한가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조사하시고
체득하시고 거기 있는 분들이랑 대화하시고 부동산도 좀 철판 깔고 들어가서 좀 어때요? 물어보고 그분들 굉장히 그 심심하시기 때문에 묻지도 않은 얘기까지 막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나가셔야 됩니다. 그 외에 그러면 또 다른 일반적인 부동산 지식이나 정부 정책이나 뭐 이런 류의 규제 이런 것들은 나쁜 부동산을 저와 같이 계속 연구해 가시면서 실력을 갈고 같이 닦아 가시면 그럼에도 기회는 오고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는 뭐 계속 뭐 다른 거 섞어가면서 언제 또 3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